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3자 뇌물죄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이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인 자가 어떤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제3자에게 금품을 대납하거나 제공하게 되면 그 공무원인 그 사람은 제3자 뇌물죄에 걸리는 게 바로 이 제3자 뇌물죄인데요. 지금 쌍방울 그룹, 그리고 이화영, 그리고 조선노동당, 이렇게 해서 쌍방울이 우리 돈으로 한 100억 정도 되는 돈을 60억은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 40억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대가 사례금으로 송금했다는 게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죠. 이 1심 선고가 결정 나자마자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제3자 뇌물죄가 기소가 되어서 이제 재판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다급했는지 알 수 있는데,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이 쌍방울이 대신해서 조선노동당 쪽에 사례금, 대가를 대납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나는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검찰의 공소장을 보니까 이화영 등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쌍방울이 조선노동당의 그 대가로 대납을 했다는 걸 알고 계신다는 진술을 수차례 했다는 사실이 이 검찰 공소장에 나온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보면 이렇습니다.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이재명 도지사가 대납을 알고 있다, 그 말한 정황이 공소장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은 이 쌍방울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은 이 50페이지 정도의 공소장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2019년에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으로부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그 도지사가 대납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여러 차례 이화영이가 이재명 지사가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했고,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 약 60억을 대납하도록 빨리 대납해, 이렇게 해서 독려했다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 내용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공소장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공소장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방용철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에게도 유사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님도 다 알고 계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진술을 보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알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알 수밖에 없겠구나 되는 건데, 중국 출장 계획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출장을 하게 되면 도지사에게 보고가 되죠, 일종의. 자, 여기 내용을 보면 쌍방울의 스마트팜 비용 60억 대납 전후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중국으로 가기 위해서 출장 계획서를 내는데, 또 갔다 오고 나서 복귀 보고서도 이재명 도지사에게 보고가 되겠죠. 이 내용도 공소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어떤 이런 특수 임무를 맡기기 위해서 중국 출장 계획서 승인을 해주고 또 귀국 보고서도 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대납 사실을 알고 승인한 정황이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검찰은 또 그 출장 계획서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사인이 들어가 있다는 거, 서명이 들어가 있던 점도 알았다, 점도 이미 쌍방울의 대납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런 근거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공소장에 담긴 그 내용을 보면요, 그 출장 계획서에 북한 측 경제특구 안에 경기도 내 중소기업 진출 방안도 모색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중소기업이란 건 쌍방울 그룹을 의미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 사실을 알고 승인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라고 합니다. 네. 이 보고서에는 또 사진도 하나 첨부가 되어 있는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 그 다음에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김성태 전 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송명철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부실장 등이 나란히 앉아서 술 마시는 사진도 첨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재명 도지사가 봤을 때는 이건 대납한 사실이 대납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 측의 또 반응도 이 공소장에는 적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공소장에는 북한 측이 이재명 대표 방북에 방북 요청을 하니까 좀 긍정적인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되어 있는데, 북한 측은 2019년 12월에 중국 심양에서 안보수 회장에게 이재명 대표의 방북에 대해 이미 세 차례나 요청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다. 그 필요에 대해서 북중앙에서 북조선 노동당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리고 이제 단서를 합니다. 대내외적으로 2019년 2019년이죠. 2019년 12월이니까 내년 초로 하는 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 내년 초. 2019년이니까 2020년쯤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한번 성사시켜 보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점을 전후로 해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언론에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들이 이재명 대표가 방북할 가능성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다만 정치인의 경비는 벌크 캐시, 뭉칫돈 한계가 있다. 물밑에서는 지속적으로 협상을 해왔다. 내년 개성 관광 재개와 맞물려 조심스럽게 추진할 것. 그러니까 이미 북측이 2019년은 안 되고 내년 초가 어떠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화영은 이미 그런 내용을 인지하고 아마 내년 개성 관광 재개와 맞물려서 조심스럽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로 봤을 때 이 톱니바퀴가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나는 몰랐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자 진술, 즉 김성태 진술, 이화영 진술을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에 대북 송금 사실을 자기는 몰랐다 이렇게 완전 오리발을 내밀고 있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대북 송금을 보고받거나 승인한 물증도 없다, 알 수 없다 이렇게 오리발 발뺌하고 있는데, 지금 이화영, 김성태 등등 어떤 북측의 반응까지 중국 출장 계획서 그리고 보고서, 귀국 보고서까지 검찰 50페이지의 공소장 안에 내용에 이런 것이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기소됐으니까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이화영이 유죄이면 이재명도 유죄일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자,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